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환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분들에게는 결코 좋지 않은 소식인데 끊임없이 들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사실마저도 왜곡하고 조작하는 정부를 어떻게 봐야 할지 오늘 걱정해야 할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목요일 오마이TV가 방송하는 성경환이 묻고 박지원이 답하다 시작합니다. 저 오프닝에서 이태원 그 12구 참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조금 한 박자 쉬고 가고요. 우선 그 전에 네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주 잘하시는 네네 만찬을 하시더라고요. 월드컵 관조? 16강에 네네네 진출한 우리 태극전사 네 손흥민 주장 등 벤투 감독 초청해서 오늘 저녁에 저녁에 네. 대통령실에서 만찬하는데 100번도 좋죠. 그거 좋죠. 1000번도 좋죠. 그런 네네. 좋은 일은. 그렇지만은 그 전에 네 158명의 유족들과 그 영령들을 한 번이라도 생각하신다면은 그 유족들이 간절히 바라고 국민이 바라는 이상민 장관을 해임하고 16강 진출한 우리 축구 선수들과 만찬을 하고 유족들에게도 네네 한번 대통령이 기회를 주는 그런 대통령을 우리는 바라고 있다. 우리 축구 선수들과 만찬하는 걸 우리 국민으로서 너무 좋은 일이지만 유족들도 역시 우리 국민이고 이상민 장관은 해임하고. 네. 근데 과연 그런 생각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뭐 경황의 말이 나왔으니까 12구 참사니까 10월 30일이면 바로 그 이튿날입니다. 그렇죠. 그 이튿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에서 이태원 압사라고 하지 말고 압사 단어를 빼라. 이태원 사고라고 해라.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데. 글쎄 뭐 보건복지부 국장이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다 수용했다는데 난 그걸 보고요. 네. 하는 짓거리마다 네. 밉상짓만 한다. 국민 생각과 동떨어진 생각만 한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도대체 네. 158명이 지금도 구천을 해먹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유족들이 나는 특히요. 그 배우 이지환 씨 희생하신 네네. 아버님이 유족한다면서 대통령 각하님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상민 장관 해임과 진상을 규명하는 요구를 듣고 내 자식이 저랬다 하면은 나는 어떻게 됐을까? 왜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는 길로 가지 않고 네. 박근혜 실패한 네. 세월호 참사의 길로 가는가? 진짜 통탄을 금할 수 없었어요. 아니 윤 대통령이 현장에 가서 뇌진탕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의식 여기서 이렇게 많이 죽었어?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검사가 네. 현장 검증 가서 할 수 있는 말씀을 대통령이 하시니까 아니 이제 우리를 슬프게 네.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게 국민이 이미 밤새워서 본 영상이에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죠. 좁은 골목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니까 오도 가도 못하고 서로 넘어지고 그 위에 넘어지고 서 있는 채로 숨도 못 쉬고 이게 눌려서 사망한 압사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까? 화재사고로 죽었습니까? 뺑소니 사고로 죽었습니까? 정부 잘못으로 죽었죠. 압사 그리고 압사지. 압사. 그러니까 재난안전대책 회의에서 압사란 말을 뺐기 때문에 뇌진탕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뭔가 의도적인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뱅뱅 돌더라고요. 글쎄 그냥 입에서 검사 때 달고 산 말씀이니까 툭 튀어나왔다고 하더라도 네네. 지금 이게 해나가는 꼴을 보면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잖아요. 두 번, 세 번 죽이네. 아니 예. 관저에서
이상민 장관, 뭐 한동훈 장관 만찬했다, 식사했다 이런 게 또 왜 나옵니까? 국민 골 질르는 거고 158명 9천을 헤매는데 눈물 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유족들이 지금 아니, 이 방송을 보면서도 네. 아마 똑같이 흥분할 거예요. 자기 자식 같으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 희생자들을 마약 사범으로 의심하고 부검하자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유족들 못 만나게 서로 그렇게 하고 그 이제 참사를 오늘 사고라고 그 공식 발족합니다. 발족한다고 봐요. 네. 제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아니 그분들 얘기 들으면은 세상에 그 앞서 그 당시도 천안까지 격리를 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천안까지 아무리 구급차로 간다 하더라도 얼마나 멀어요. 이렇게 뿔뿔이 헤어졌고 아니 가까운 이화여 때 목동 병원에는 없었어요. 글쎄 말이에요. 이렇게 한 달 열흘이 지나도록 시장의 말씀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대통령은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도대체 국민을 위한 정부냐 자기들만의 정부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하여튼 사실상 박근혜의 몰락이 네네 세월호 참사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네 국민과 함께하지 않는 대통령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네. 아니 국민이 네. 158명이 정부의 잘못으로 사망했는데 한 달 열흘이 가도록 아무런 일 없이 무슨 경찰서장이나 용산구청장 네. 뭐 그거 뭐 구속영장 청구했다 기각되고 어쩌고 저쩌고 저걸 보고 네. 국민들이 더 분노하죠. 그러니까 왜 공감을 얻는 깃털만 정치. 가지고 네. 합니까? 몸통은 공감을 얻는 정치가 필요한데 지금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 구속된 상태잖아요. 예. 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그 동안에 이제 거론되지 않았던 게 뭐냐면 대통령에게 당시 네.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 사건 직후에 보고한 문서 사본이 재판부에 제출됐다. 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글쎄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내용을 처음 들었고 아 모르십니까? 했기 네. 때문에 그리고 재판장께서 이게 왜 가지고 있냐 하니까 아무 말씀 안 하셨다는데 네네. 지금 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말씀에 의하면은 그 문건은 유족들이 정보 공개 공개 청구 소송에서 당시 아 판사에게 증거로 제출한 문건이다. 이미 공개된 문건이군요. 그렇죠. 공개된 네. 문건이다. 그리고 사본이기 때문에 네. 증거 능력 저 국가기록물이 아니다. 국가기록물이 아니다라고 네네. 말씀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네.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미 정보 공개 청구 과정에서 판사에게 공개가 된 문건이라면 이번에 서훈 전 실장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 그 판단을 한 판사가 그 정보를 알았다면 좀 달리 판단을 할 수도 있었을 거다 하는 생각이 그러실 드네요. 수도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네. 구속영장의 발부가 유죄라는 것은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국방장관이나 해경청장도 구속영장의 판결문과 구속적부심 판결문은 정반대했어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절망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이제 곧 구속영장 구속 적부 심사가 또 있잖아요. 그때 뭐 이제 만약 예. 청구한다면 청구한다면 있겠죠. 있겠죠. 예. 그때는 이제 이러저러한 정보를 그때 판결을 해야 될 판사님들이 좀 수집을 하겠죠. 이런 그렇죠. 정보 같은 거기서 걸 전부 다. 보면은 네. 또 윤건영 의원이 중요한 네. 얘기를 했는데 그때 구조 정황이 있었느냐? 아, 네네네. 예, 그걸 묻죠.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윤건영 의원은 정보위에서 네. 군 관계자한테 질의하니까 구조 정황이 있었다. 있었다. 이렇게 했다 하면은 네. 또 그것도 새로운 사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공개가 안 되니까 되게 이제 정보위 이런 경우 그 정보위는 공개를 안 공개를 하죠. 안 쳐. 네. 그냥
간사들이 나와서 필요한 것만 공개를 하고 합의한 그러죠. 것만. 합의하에. 네.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는 아니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그 첩보나 이 감청을 통해서 알았다면 왜 구조 노력을 안 했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했었다. 네, 했었다. 네, 그게 군정보위원회 이렇게 나왔다. 답변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래서 여태까지 뭐 이러한 일들이 네. 아마 서훈 전 실장의 변호인들이 모으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웃기는 얘기지만 서훈 전 실장이 구속되면서 바로 이제 보도에서 박지원 전 원장 검찰 소환 초입기 왜 이런 거- 거기서 박지원이 나옵니까? 아니 그 초가 지금 몇 초가 지났어요? 제가 지금요 네네 언론을 너무 많이 타서 네네 유튜브 스타가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네네 3대 스타 MBC 전현희 권익위원장 박지원을 만들더니 요즘 전현희 위원장은 이제 조용하고 MBC하고 박지원만 남았어요. 그런데 네. 또 검찰에서 뭐 부른다 하니까 초입기 지금 몇 수만 초가 갔는데 아직 연락 없고요. 요즘 또 박영선 우리 박남회 장관이 저를 거명하니까 또 스타가 돼가는 거예요. 난 언론 타기 싫은데 저 뭐 검찰에서 부르면 가요. 걱정하지 네. 마세요. 아니 근데 박영선 전 장관하고는 페이스북에서 계속 이렇게 주고받으시더니 방송에도 또 나오셔서 또 그러시더라고. 보니까 페이스북 제가 읽어보니까 박영선 전 장관이 오라버니의 조언을 잘 듣겠다 이렇게 답을 했던데요. 보니까 당연히 들어야죠. 아 그렇습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인데 그랬습니까? 박영선 장관은 이 민주당이 계속 개혁을 했어야 된다.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디지털 정당으로 가서 네네. 공천권을 당 대표가 휘두르는 시대는 지났다. 아 네네. 이제 미국식으로 시민이 국민이 결정하는 시대가 왔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미국 민주당이 미국 공화당이 상하원 의원의 공천이 없어요. 네 그렇죠. 거기서 프라이머리 해가지고 예비 선거에서 이제 뽑히는데 그런 디지털 정당으로 바뀔 때가 됐다. 네. 이건 오래 전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박영선 장관은 디지털 쪽에 꽂혀 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직 지금 현재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지금은 앞으로는- 백척간두에 섰으니까 아 지금은 이재명 민주당이 대표를 중심으로 싸워야 된다. 단일 대우로 뭐라고 싸워야 된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0.73% 포인트 졌어요. 네. 1,610만 표를 받았어. 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보다 훨씬 많이 받았어. 지금 당 대표 경선에서도 DJ 총재 네. 네. 오나 민주당에서 DJ는 76%를 받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 기분이 나빠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보다 더 많이 받았어. 77%. 77.77%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 희망이 있는 것은 그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 취임 이후 계속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한 번도 뺏기지 않고 이재명 대표가 1등이에요. 네, 네.